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0월 1일자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군의 날입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미 포브스 트럼프 3,500억 달러 요구, 한국 타격받겠지만 잘 견뎌낼 것, 돈을 내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박정희 기자가 서울신문에서 9월 30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9일 미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의 기고가 월리엄 패색은 트럼프 한국의 3,500억 달러 서명 보너스, 시그널 보너스 지급 불투명이라는 제의 기사를 통해 앞으로의 예상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액의 지불금을 서명 보너스, 사이닝 보너스로, 피터 나바로 무역 고문은 백지수표, 브랭크 체크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국가안본 주권 기분으로까지 표현했다면서, 이런 표현 방식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국민에게 관세 협상을 설득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조지아주 현대 LG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수백 명의 한국인을 구금한 것이 한국 국민의 여론을 악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했다고 지적. 한국의 전략 중 하나는 법원이 트럼프 관세, 더 나아가 사이닝 보너스를 무효로 판결할지 확인할 시간을 버는 것으로, 이는 일본의 계획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1997년 금융위기와 2008년에서 2009년 리먼 쇼크, 트럼프 1기 때의 무역전쟁,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도 이를 굳건하게 이겨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수비에서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가끔 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답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주한미군은 대만 유사시 유동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주한미군은 한국 방해에만 써야 된다는 게 이제 보수들의 생각이기도 하지만은, 미국은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이동할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되죠. 따라서 한국에서 미군 나가라고 하면 미군은 한반도에서 절대 안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0년 동안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라도 대신 평양으로 대거 이전을 저는 추진할 것이라고 그렇게 감히 예측을 합니다. 트럼프, 김정은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듯 백악관.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김정은의 발언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도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느냐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데 여전히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트럼프 행정부도 비핵화를 중시하는 대북 정책을 견지하고 있지만, 비핵화를 의제로 하는데 북한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북미 정상에 대화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분석이 된다. 이에 따라 한국 남동부 경주에서 오는 31일 개막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제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자 방한할 예정인 트럼프 당선인의 김정은 대면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외교론에 얽매이지 않고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해온 트럼프의 기질을 감안하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것은 2019년 6월 남북 국계선 판문점에서 대면한 트럼프와 김정은의 사진을 게재를 했네요. 미 SEC 위원장 상장사 실적 공시 분기에서 반기로 신속 추진. 임유경 기자가 이데일리에서 9월 30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제안 후 SEC 제도 변경 착수, 친기업 제도 개선 명분, 투명성 저하 우려도 50년 만에 미 재무공시 체제 바뀌나. 폴 애킨스 SEC 위원장은 29일 워싱턴 DC SEC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요구는 시의적절했고 위원회는 이를 신속 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 변경 일정과 관련해 이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제안서를 내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비용 절감을 하고 경영진은 기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집권 1기인 지난 2018년에도 반기 실적 공시로의 제도 변경을 주장한 바 있다. 유럽연합,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이 반기 공시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된다. 반면 반대 측은 미 증시 상장사들은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는 대형 기업들이 많은데 재무 공시가 반기로 변경될 경우 투명성이 떨어지고 시장 변동성이 커져 미국 주식의 매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공시 주기가 길어지면 기업 내부자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투자자와 규제 당국이 기업 경영 전반의 흐름을 파악할 기회는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회계법인의 이건 제 견해입니다. 어카운트 회계사의 외부 감사의 충실성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장사의 내부 감사도 실질적인 시행과 인적 자원에 투자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를 해본 입장에서 이런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HD 현대 미 해군 MRO 사업 본격화, 미 칠함대 소속 선박울산에 입항. 하나오션이 이미 했습니다. 현대 중공업도 그 현대 미포정선과 합병을 또 하면서 그 MRO 사업 수주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뭐 다 읽기 보다는 HD 현대중공업도 오는 12월 출범을 목표로 HD 현대미포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합병 이후 HD 현대미포의 도쿠와 암벽을 활용해 해외 함정에 대한 사업 수행 역량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어르신 93%, 카톡 즐기고 하루 4시간 미디어 홀릭. 강동영 기자가 서울신문에서 9월 30일 보도했습니다. 한국 65세 이상 인구 첫 20% 돌파, 2025년 초고령사회 신노인 라이프 스타일, 2050년 고령 인구 비율 40% 전망, 건강 외모 관리도 아낌없이 투자, TV 등 미디어 이용 첫 4시간 넘어 자극 편향된 콘텐츠 소비 우려도. 노인들이 이 휴대폰으로 보고 있는 사파를 상징적으로 놓네요.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5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했다. 고령자의 여가는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고령자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정보통신기술, ICT, 기기 사용 시간은 지난해 하루 1시간 39분이었다.
불과 5년 새 1시간 5분이나 늘었다.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은 4시간 6분으로 처음 4시간을 넘겼다. 이 가운데 TV 시청이 3시간 30분, 동영상 시청은 19분이었다. 건강 챙기기와 멋내기도 놓치지 않았다. 운동 등으로 건강 관리를 하는 비율은 34.5%로 9%포인트 늘었다. 외모 관리를 하는 고령자는 58%로 11.3%가 포인트 증가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도 그 어르신이라고 여기 표현했는데 제 스스로 제 나이대를 얘기한다면은 저보다 더 연배이신 노인들까지 포함해서 저는 주로 늑다리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늑다들이 이미 고정관념이 고착된 상태에서 편향된 유튜브만 보는 늙은이들이 문제일 것이다. TV는 내가 안 본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속 시끄럽고 혹은 날 좌우로 싸워서 이 싸우는 꼴 아주 보기 싫어가지고 속된 말로 그 새끼들 보기 싫어서 내가 TV 안 본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극좌우로 편향되지 않기 위해서도 인터넷 글로벌 뉴스 등을 많이 보아야 할 것이다. 제가 적어도 그 미국 야후 뉴스와 야후 재팬 뉴스를 동시에 보는 이유도 동일한 사안을 어떻게 보고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취급하지 않는 어떤 뉴스들을 많이 봐가지고 편집해서 또 제가 방송을 하고 있죠. 제 스스로가 편향되지 않도록 좀 노력하는 과정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원자력 4배 확대 구상, 한국이 열세진다. 박영주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9월 30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050년까지 원자력 용량 300기가와트 추가 목표, 한국 세계 원자로 수출 경쟁에서 입증된 실적 기술력 보유, 미한 협력 없이는 국제 원자력 시장 주도권 확보 어려워.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국제 원전 수출 시장에서는 이미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이 다수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58기의 가동 원자로와 33기의 건설 중 원자로를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 검증된 원전 수출국으로 부상. 소제목만 읽겠습니다. 미한 협력 세계 원자력 시장 주도권 좌우. 근데 요게 우리나라 기사라면은 한국을 먼저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부터 뭐니 쓰면은 스스로를 좀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가 않죠. 어쨌든 그 미국의 그 사업하는 SMR 거기에서 그 뉴스케일의 VOYGR이라는 게 있고 케이로스 파워의 허머스라는 게 있고 한국 원자력 연구원 스마트 ISMR 등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사태로 꼽힌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건 목표는 단순한 에너지 증산 차원을 넘어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와 직결된다. 워싱턴과 서울이 원자로 수출 핵연료 공급망 첨단 기술 공동 개발에서 보조를 맞출 때에만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공세 속에서도 세계 원전 시장의 미래 규칙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전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엔디비아 젠슨 황 아들과 딸 한국 방문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유지한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9월 30일 보도했네요. 아들 스펜서 황 휴머노이드 행사 참석, 딸 메디슨 황은 삼성 찾아, 젠슨 황 에이펙 방문 전 미리 답사했나, 이런 소제목을 달았네요. 황 CEO의 아들 스펜서 황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로봇 학회, 국제 로봇 학습 컨퍼런스
와 휴머노이드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는 NDBI 로보틱스 부분에서 프로젝트 리드를 맡고 있다. 스펜서는 합성 데이터 생성, 검증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딸인 메디슨 황 역시 한국을 찾았다. 메디슨은 2020년 NDBI에 합류해 옴니버스 및 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부분 담당 수석 이사다. 피지컬 AI 플랫폼과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다. 메디슨은 학회와 컨퍼런스 현장을 찾고 로봇 관련 기업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삼성전자의 생산기술 연구소를 비롯해 수원 사업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젠슨 황의 에이펙 방안도 이유로 꼽힌다. 다음 달 에이펙 CEO 서밋에서 젠슨 황 CEO가 AI와 관련해 단독 세션을 진행할 것이 유력하다. 메디슨은 내부 조직인 더 밴드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밴드의 주요 업무는 젠슨 황이 참석하는 국제 행사 준비 작업이다. 이 때문에 메디슨이 에이펙 전 미리 와서 현장을 둘러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했는데, 생긴 모양새로 봐서는요, 젠슨 황이 서양 여자하고 부인은 서양 여자인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나온 거를 보니까 좀 혼혈로 다들 이쁘게 잘 나왔네. 젠슨 행 자체도 좀 미남 측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디비아의 CEO 젠슨 황은 새로운 노동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전기 기술자와 배관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프레스턴 포가 포춘에서 10월 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G세대는 AI가 초급 일자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엔디비아의 CEO 젠슨 황은 데이터 센터의 급성장 덕분에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수천 개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역학교에 기꺼이 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경제에서 숙련된 기술 부분은 호황은 누릴 것입니다. 매년 두 배로 들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무역 일자리는 뜨겁습니다. 건설 노동자는 대학 학위 없이도 10만 달러 이상을 벌 수 있습니다. 맥킨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자본 지출은 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기회의 물결은 소프트웨어보다는 기술의 물리적 측면에 있다는 그의 더 넓은 견해와 일치. 올해 초 20살이 되면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는 질문에 황은 물리학의 뿌리를 둔 학문에 집중할 것이라고 인정했답니다. 팔리의 6월 링키드인 게시물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60만 명의 공장 근로자와 50만 명의 건설 근로자로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미국 교육부는 숙련된 무역 프로그램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일부 G세대는 이미 이를 따라잡고 있다. CEO들은 동의한다. 화이트 칼라 일자리와 블루 칼라 일자리가 다 있다. 올해 초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이민자 노동력 추방과 젊은 미국인들의 관심 부족이 데이터 센터 건설에 완벽한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 포드 CEO 짐 팔리는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며 워싱턴 리쇼링 야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력 차이의 격차를 지적. 그 중국의 그 아웃소싱을 해서 다 넘기는 바람에 그 일반 그 블루칼라 일자리들이 없어지면서 미국이 서비스업 내지는 4차 산업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대학을 가야만이 되는 화이트 칼라 길로 많이 들어섰고 블루 칼라들은 없게 됐는데, 그런 추세는 지금 한국이나 또그 중국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리쇼링으로 제조업을
가지고 돌아간다면은 이제 굳이 대학교 그런 데서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23세 제이콥 팔머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그는 대학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는 계약회사에서 견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기기술자로 훈련받았습니다. 21살이 되자 그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고 작년에는 거의 9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6자리 숫자를 달성했습니다. 10만 달러가 그럼 넘었다는 얘기죠. 학생 부채와 불확실한 취업 전망에 직면한 많은 동료들과 달리 그는 이렇게 간단히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빚을 안 지는 것이 좋겠죠. 미국의 대학 학자금이 너무 세가지고 다들 보통 융자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대학 나와서 취직을 해야만이 그 돈을 또 갚아나가는 그런 거가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 때 그것을 탕감해주는 그런 거로 인기 몰이를 한 적이 있죠. 그 얼마나 탕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쓸데없는 그 대학교 그 지원금을 없애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이런 데들이 워크 이런 거 다양성 DEI 이런 거로 되고 있고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미국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대학을 나온 사람도 제조업이 부흥한다면은 블루칼라 작업복을 입고서 일을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트럼프는 만들겠다는 것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대학교 꼭 안 나오더라도 좀 충분히. 그런데 대기업은 이미 연봉 1억이 넘는 데가 많으니까 꽤 미국으로 치면 10만 달러, 그 10만 달러면 높은 소득이거든요. 그한 1,400원 보더라도 한 1억 5천이면은 한 10만 달러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억 5천 받는 데는 아직 드물지만은 그 환율보다도 물가 이런 거를 따진다면은 우리나라 1억 5천이면은 그 상류층에 해당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해서 볼트나트만 쥐는 작업으로 1억 5천을 받아내고 거기다가 뭐 반도체 회사 같은 데는 뭐 보너스 뭐 이런 거로 해서 삼성이다, SK 하이닉스다 이런 데는 물론 대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좀 별 볼 일은 없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한 연봉 5천만 원이나 또 중견기업은 7, 8천 정도 거기에 형성돼서 지금 한국 경제는 돌아간다고 보는데 5천만 원이라 그래도 못 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물론 장가 가기도 힘들고 서울에서 집 사기도 힘들 겁니다만은 이런 그런 생각까지 들어가네요. 르포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에도 여행업계 뜨끈 미직은 명동은 상인들 별 차이 없다. 유병훈 이호준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9월 30일 작년에 올해 우리나라 선거 대통령 선거 전인가 2024년 뭐 언젠가 중국이 한국인을 무비자 입국을 먼저 했죠. 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관광객 80%는 무비자 제주도 아닌 비자 필요한 다른 지역을 찾고 현재 있다. 이미 방한 관광객 1위 국가는 중국이고 크루즈선 이용해서 중국 관광객은 이번 무비자 조치와는 무관하다. 20대 여성 중국인 관광객 비자 신청 안 불편하지 않다. 크루즈선에서 중관광객 1,700명 내렸지만 올해 초부터 원래 무비자였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범 사업으로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단체 관광객에 대한 최장 3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주진우 부산 해운대갑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의 건의에 도입됐다. 중 관광객도 개별 관광 선호, 무비자라도 패키지 투어 싫다. 그러니까 제가 춘천에 그 서울 촌놈이 춘천에 케이블카 사막산이라는 데 갔는데 거기에 중국 안내 방송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좀 듣기에는 거북했는데요. 중국 젊은 애들이 그 개별 관광들을 그렇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만이 아니고 좀 봤습니다. 젊은 애들을, 중국 젊은 애들을. 중국에서도 좀 잘 사는 애들이겠죠. 또한 중국말을 쓰는데 또 대만도 있기도 합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1위는 중국인이다. 올해 1월에서 8월 318명이 방문했다. 지난해보다 17.3% 늘었는데 전체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 16%보다 높다.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중 95%가 개별 여행객이었고 단체 관광객은 4.7%였다. 항공권과 숙박 예약만 구매하는 에어텔 상품을 이용한 관광객은 0.3%다. 인천연구원은 20, 30대가 방한 관광을 선도하고 관광 트렌드가 변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가한 명동, 요 명동거리가 을지로 쪽에서 들어가는 데 같은데요. 명동 가본 지도 제가 꽤 오래돼 가지고 그게 어저께 찍은 사진인지. 문제는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친중 정치인들이 더 문제다. 부산 해운대 갑에서 크루즈선 해가지고 무비자 해가지고 뭐 어떻게 장관 그렇습니다. 친중 정치인들 저는 비판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헤게스 레일은 워크 깨어있다에 맞서고 최고 장군들에게 연설할 때 기준을 제시했다. 앤 플레허티와 루이스 마르티네즈 GMA에서 9월 30일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셧다운 위기에 처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게스 국방장관은 화요일 전 세계에서 마지막 순간에 소환된 수백 명의 노련한 군 지휘관들로 가득 찬 강당에서 연설했다. 전사 정신, 워리어, 전사, 워리어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직설적인 연설. We must be prepared. Either we are ready to win or we are not. 그 국문으로의 그 AI 번역이 마땅치 않아서 요 정도는 그냥 원문을 읽어도 그냥 뭔 뜻인지 우리는 분명히 준비해야만 하는데 우리가 이미 돼 있거나 아니면 안 돼 있거나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좀 나가달라고 이런 얘기 같아요. 전쟁부의 올바른 문화를 찾고 헤게스는 자신의 논리가 단순하며 이전 문화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문화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주장. 모든 군인들이 체력 테스트와 그루밍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더 이상 뚱뚱한 장군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You might say we are ending the war on the warriors. 새로운 기준이 마음에 안 들면 사임해야 한다. 트럼프가 명령한 광범위한 리브랜딩의 일환으로 군대를 치명적으로 유지하는 전투 기준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하게 압박. 전 세계에 있는 미군 별 달린 장성들을 데려다가 연설을 하는 거네요. 트럼프는 그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 군대를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치열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회의가 군 병력의 긴축 감축이나 국방 전략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병력의 훈련 및 장비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 집회 연설에 가깝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앞에 찍힌 사진은 또 나이 든 장성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은근히 군대 예산을 인건비보다도 미래 무기에 더 투자하려는 그런 냄새도 나는 것 같습니다. 미래 전쟁은 육군 지상전, 보병전에 의한 것보다도 공중전, 해상전, 뭐 우주전까지 얘기를 하는 상태니까 어, 나중에 깃발을 꽂는 거는 이제 육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로 제 생각에는 미군도 구조조정을 지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오네요. 6월 전쟁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총 838명의 장군과 해군 제독이 현역으로 복무 중이며 이 중 446명은 2선, 3성, 4성급 이상입니다. 이 행사는 정부가 수요일 자정까지 지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약 200만 명의 군인이 무급으로 일할 수 있는 잠재적인 셧다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셧다운이 되면 군인들도 월급을 못 받게 된다. 이런 것까지 민주당한테 지금 압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깎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의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많은 장성들을 모아놓고 연설하는 장면을 보면서 중국 인민군 장성들이 한데 모여 시의 연설을 듣는다면 어울릴 듯한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전쟁 준비를 각오하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 같다. 저는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전쟁하는데 뚱뚱해가지고 어디 나가서 전투하시겠소? 살 빼시고 그다음에 뭐 워커 그다음에 무슨 뭐 성비율 뭐 어쩐 이런 거 등등 전투에서 그래도 남자들이 열심히 싸워야지 무슨 얘기냐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풍력 발전 난개를 이송할 대형 비행기는 병천령으로 사용될 것. 사진만 가져오고 여러 매체 이런 거는 다 생략을 했습니다. 이 크기가 뭐 어마어마하답니다. 이렇게 풍력 발전기 뭐 200m인가 뭐 이런 것도 여기 실어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어, 트레일러로 움직이면 아주 힘들어가지고 이런 비행기가 이제 어, 그 이착륙로가 개발이 안 되고 평소에만 일반 땅에서도 착륙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국방부가 이걸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걸 병참용으로 쓰는 거로 여기에 뭐 땡구도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엄청 큰 게 있는데 라디아라는 데서 윈드러너 해가지고 이 날개 포고 제트 엔진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착륙을 편하게 하고 또 사실은 이게 크기는 커도 여기 풍력 발전기 날개가 크기에 비해서는 이렇게 그 가운데 속은 빈 공간이니까 중량이 그렇게 무겁진 않다. 그러니까 쉽게 이착륙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이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이런 건데 착상 잘했다. 요거 우리가 좀 더 쓸게라는 얘기 같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전쟁부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죠. 한일 정상회담 대미 관세 협상을 둘러싼 언급은 없었다. 제목은 제가 붙였습니다. 이 대통령 이시바 3차 정상회담 정인용 기자가 YTN에서 보도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 구상을 소개하며 일본의 협력을 당부. 양국 정상은 격변하는 무역 질서 속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 함께 행동할 필요성에 공감. 이 대통령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면 긍정적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일본과 한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긴밀히 연계하고 자주 교류하면서 매번 셔틀 외교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진했답니다. 한일정상 셔틀 계획 확인, 안보로 전략적 의사소통 공통과제 해결 문서 발표. 일본 측 지지 시사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경제를 포함한 안전보장 분야에서 전략적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씨는 한일 간의 시간을 가리지 않고 왕래해 항상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표명. 수상은 한일이 긴밀히 제휴 자주 교류해 매회 셔틀 외교의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고 싶다라고 응했다. 이 씨는 한국, 북한과의 긴장 완화나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국 측의 구상을 설명했고 핵 문제 해결을 포함해 일본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총리의 방안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원래 이 정인용 YTN 기자의 제목은 정상회담 해놓고 요 뒤에 시도 때도 없이 뭐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너무 천박한 표현인 것 같아서 일본 쪽 보면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했네요. 자주 만나자는 것을 시도 때도 없이 뭐 어떻게 뭐 언제부터 그렇게 친하다고. 속내를 근데 일본 언론 쪽에서는 영웅 본색이 아니라 이재명의 본색이 지금 드러나면은 일본 정치인들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거다. 이런 견해를 어저께 또 소개를 했죠. 이시바 일본 총리 역사인식 뒤엎는 것 결코 아니다. 전후 80년 메시지를 아직도 내지를 않고 있는데 후지TV 정치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30일 방문지인 한국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난 전후 80년 메시지에 대해 결코 역사인식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시지에 대해 이시바 수상은 현 시점에서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 그는 8월 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식, 9일 나가사키 평화기념식, 15일 전국 젊은자 추도식, 9월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일련의 자신의 생각, 우리의 생각에 따라 말씀드렸다며 결코 역사인식을 뒤집는다는 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전후 80년에 맞춰 견해를 각의 결정이 필요한 담화가 아닌 메시지 형태의 발표할 방침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발표 시기는 10월 4일 자민당 총재 선거가 실시되어 새 총재가 선출된 후를 검토하고 있다. 물러나면서 나는 전후 80년의 그 어떤 메시지를 후임 총리한테 남기고자 하는 그런 거로 이해가 되네요. 지금까지 나온 담화를 이어받은 뒤 전쟁에 일어난 배경을 분석하고 평화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둘 전망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미국이 전쟁 국가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떠나갈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국방비를 또 올리기도 하고 하는 것 등등들도 안보를 위해서는 또 필요할 거다 그런 견해도 나올 것 같기도 하네요. 제조업 최강경기 2분기 연속 개선, 비제조업은 보합, 9월 일본은행 단관, 지지통신경제부가 10월 1일 09시에 보도했습니다. 일본은행이 1일 발표한 9월의 전국기업 단기경제 관측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경황감을 나타내는 업황 판단지수 DI는 대기업 제조업이 플러스 14로 6월의 전회 조사에 플러스 13에서 1포인트 개선됐다. 개선은 2분기 연속 대기업 비제조업은 플러스 34로 보합이었다. DI는 업황이 좋다고 답한 기업 비율에서 나쁨을 산출한다. 허님은 없다. 벌써 대통령에 등 돌린 20대 남자 과반이 직무평가 부정. 조성진 문화일보 기자가 9월 30일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달 중순 청년 주간을 만들어 20대 남성을 비롯한 청년층에 공을 들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에서 청년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 등도 모색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압박 공세를 펴면서 정책 행보가 주목받지 못하고 묻혔다는 평가가 여권에서 나온 바 있다. 부정적 평가가 50%를 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20, 30, 30세 이전까지 20대들이 이렇게 됐다고 또 보도가 나왔네요. 트럼프 정부 셧다운에서 민주당에 돌이킬 수 없는 행동 경고. 리처드 코안, 데이비드 모건, 놀란 디 메카스킬과 앤디 설리반 무려 4명의 기자가 로이터에서 10월 1일 보도를 했습니다. 잠깐 정부가 셧다운되면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고했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연방 인력을 추가로 감축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미 한번 임시 지출 법안에 대해서 실패를 했는데 오늘 04시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이 하루 먼저 가니까 하루 정도 더 미국은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24시간 아니지만은 두 번째 투표가 성공할 것이라는 징후는 현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2018년과 2019년에 정부는 이민 분쟁을 통해 35일 동안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현재 문제는 기관 운영에 자금을 지원하는 1조 7천억 달러로 이는 정부 전체 예산 7조 달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기관 운영에 들어간다. 나머지 대부분은 건강 및 은퇴 프로그램과 37조 5천억 달러의 부채 증가에 대한 이자에 또 돈이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정부가 벌라고 하고 국가 자본주의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 더 많은 해고 위협, 정치에 관한 것도 아니고 누가 비난을 받는지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입은 피해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펜실바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 존 패터먼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